안녕하세요. 월 500만원 벌기도 힘든데 우리가 평균 가구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(2022년) 4분기 동향에 따르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원이랍니다. 전년 동기 대비 4% 늘었답니다.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7.9% 증가했다는데요. 반대로 사업소득은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랍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022년 4분기에 1.1% 줄어든 442만원이라는데요. 작년 물가 상승률은 5.1%.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답니다. 앞으로 2023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5%대 잘해야 한 4%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. 한국 경제 성장률은요 2023년에 그냥 마이너스 성장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누구 때문이에요? 이 사람 때문이에요. 대통령 잘못 뽑았잖아요. 에이 설마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미칩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. 지금 현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?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고 야당 대표 쳐넣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힘이 거기에 다 쏠려있죠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아니 야당 대표를 때려잡는다고 한국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. 적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 나쁜 놈, 이재명 악마 이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. 되게 치졸하고 나쁘고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. 노조 다 때려잡아야 된다. 노조가 악이다. 이러면서 계속 그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. 일부 노조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. 그런데 그들이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. 자신들은 온갖 것들을 다 해도 나쁜 짓거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서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만 나쁜 짓거리들을 조금이라도 하면 엄청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주거비용이 늘었답니다. 수도 강열 지출도 늘었답니다. 걱정이죠. 서민들은 전기요금, 가스요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. 연료비 지출이 16% 늘었다는데요.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? 세금이나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도 월 평균 92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% 늘었답니다. 대출 이자는 29% 증가했다고 하고요.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답니다.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비용 늘어났고 이래저래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.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업적들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부동산 가격을 4배 5배 폭등시킨 대한민국 부동산 역대 최고의 폐악질을 저지른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.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.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큼은 좀 바로 잡아줬더라면 이 사단까지는 안 났을 텐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문재인이 만든 최악의 악수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. 제 말이 틀렸나요? 이래저래 이러한 통계로 보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한 고통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고요? 문재양이 최저시급을 답없이 올려가지고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월 500이면 엄청 버는 건데 참 저걸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많은 고민들이 들죠. 많은 고민들이 든다라는 겁니다. 월 483만원 밑으로 벌면 평균 이하다. 이런 얘기인 거죠. 참 많은 생각들,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. 월 500만원을 혼자 벌면 많이 버는 거지만 4인 가구면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. 한 달에 외벌이 500 버는 게 많이 버는 거라고 이렇게 느끼게 해서 만족도를 맞추는 기사라는 얘기도 있고요.
싱글이나 노키즈면 500불면 많이 벌죠. 근데 4인 기준이면 답이 없죠. 외식도 부담스럽죠. 대출 이자 대략 60만원, 관리비 30만원, 통시비 30만원, 애 둘 학원 가입비 200만원, 화재보험료 30만원, 차량 유지비 30만원, 고정비에 추가로 애들 교육비, 부모님 생신, 경조사, 자동차 보험 갱신, 재산세, 자동차세, 사랑구실 낼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다. 돈 드는 취미생활 못한다.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소확행 추구하는 게 겨우 다다라는 거죠.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씁쓸하죠.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?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.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재정을 빚을 1000조를 만들어 놓고 나라를 개판 만든 이는 셀프 연금으로 월 1400 챙긴다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. 학원만 없어도 애들 키울 만하다. 근데 애 키우려면 학원 안 보내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은퇴자들한테는 죽음이다. 은퇴하고 보니까 10만원 더 소중하더라.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맞벌이에 650 벌어도 중고생 애들 키우는 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요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한 번이라도 500 벌고 싶다. 언제쯤 실현될까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. 참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으려면 미친듯이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. 씁쓸하죠. 이런 뉴스들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좀 충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외벌이 500 조금 넘어가는데 애들 키우는데 매달 마이너스 2, 300이다. 주변을 보면 펑펑 쓰고 잘 살던데 외벌이던데 급여가 궁금했다. 월 평균 800 정도는 된다 생각했는데 애 키우면서 외벌이는 진짜 빠듯하다. 대학 보내는 부모들 존경스럽다. 학비하고 기사비가 장난이 아니던데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뭐가 맞나? 뭐 이래저래 고민스럽죠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. 뭐 월 500 받아도 세금이 100만원 나가면 실수령액 400만원 요거 120개월 하면 4억 8천 20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구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. 참 씁쓸하죠.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애 키우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. 500불어 4인 가구 살기 힘들다. 세금, 고물가, 교육비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합니다. 참 저도 이제 제가 외벌이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. 근데 더 심한 얘기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. 일본은 더더욱 더 심하고요.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은 시국입니다. 아무쪼록 투표 제대로 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뽑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목소리 내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레고랜드 사태를 만든 김진태를 버젓이 놔두는 대한민국 국민. 곽상도 50억 받아 처먹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. 윤석열 마누라는 주가 조작해도 아무 일 안 생기고 별일 없는 야당 대표는 허구한 날 언론에 나와서 악마 취급받는 나라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이재명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그 많은 힘을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 서민들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좋겠는데 저거들끼리 술 처먹고 저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나 전부 다 썰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